폴 버나도는 아버지 케네스 버나도와 어머니 마릴린 버나도가 낳은 아이가 아닌 어머니 마릴린이 옛 애인과 불륜을 저질러 낳은 사생아이다. 마릴린은 부유한 집안에 입양된 고아였는데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하려 했지만 양부모는 남자의 학력을 문제삼아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회계사인 케네스 버나도를 소개해 결혼시킨다. 케네스 버나도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긴 해도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아들까지 낳은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주는 너그럽고 속 깊은 호인이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관음증의 소아성애자인 변태 성욕자였다. 아동 성추행으로 기소되기도 했고 자신의 친딸인 데비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놈이었다. 버나도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금전적,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모습이었지만 이웃들과 잘 소통하지 않았고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정서적 교류가 전혀 없는 생활들을 했다. 어머니 마릴린은 중증 우울증으로 지하실로 기어들어가 두문불출하기 시작했고 폴은 10대 중반부터 여자친구에게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대하고 통제하려는 눈에 띄는 이상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머니 마릴린이 폴에게 친아버지의 사진을 던져주며 사생아라는 사실을 밝혔고 그때부터 폴은 어머니를 창년이라 불렀고 마릴린은 아들 폴을 후레자식이라고 불렀다. 고압적이고 통제적으로 여자를 대하는 폴의 태도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했다. 게다가 착취적인 성적 망상이 있었는데 자신만의 처녀 농장을 만들어 여자들을 그곳에 모아두고 마음껏 성관계를 맺는 망상이었다. 이런 성향은 점점 더 짙어져 나중에는 통제에 그치지 않고 폭력적인 성적 취향을 강요했는데 여자가 이를 거부하면 심하게 구타하며 폭력을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기에 이른다. 대학 졸업 후 명석한 두뇌를 바탕으로 하급이긴 해도 아버지처럼 회계사가 된다. 폴은 23세 때 17세의 칼라 호몰카를 만난다. 칼라 호몰카는 1970년 체코계 이민자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는데 1970년대에 초등학교 시절 측정된 IQ 테스트이긴 하지만 131로 우수한 편이었고 규칙을 지키는 데에 거의 강박적이었다. 고집스러운 데가 있긴 했지만 크게 원한 면이 없는 성격이었던 그녀는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갑자기 고스족 같은 모습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자살이나 죽음, 유령이라는 주제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폴의 괴상한 성적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여자는 없었는데 호몰카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폴의 성적 환상을 충족시켜 주었고 더 나아가 격려를 해주기까지 한다. 이에 대담해진 폴은 연쇄 성폭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죽이 맞는 커플은 이후에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 폴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약 3년간 3개월에 한 번꼴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다닌다. 여자들은 대부분 10대 중후반이었고 칼을 지닌 채 그녀들을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따라가 그녀들의 집에 침입해 강간한다. 경찰에 쫓기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이 노출되어 몽타주도 만들어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에는 실패한다. 칼라는 폴이 자신의 친여동생 태미를 훔쳐보며 자위하는 것을 그동안 도와왔는데 칼라 자신이 폴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안 폴이 극대노하자 칼라는 1990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신의 친여동생 태미 호몰카의 순교를 폴에게 주기로 한다. 칼라는 자신이 일하던 동물병원에서 마취제를 훔쳐 동생에게 먹였고 부모가 모두 잠든 틈을 타 폴이 동생을 자기 집 지하실에서 강간하게 했는데 칼라는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기까지 한다. 칼라와 폴의 주장으로는 칼라가 사용한 마취제는 동물용인데다가
너무 많이 먹였기 때문에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했지만 그건 범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태미를 토막 내 박스에 넣은 후 콘크리트를 발라 호수에 가라앉혔고 부모들은 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은 사건이기에 태미가 죽을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두 번째 살인은 레슬리 마하피라는 10대 소녀였는데 레슬리를 집으로 잡아가 새로운 노예를 잡아왔다며 칼라에게 자랑한다. 폴은 레슬리를 강간하고 칼라는 그 장면을 녹화하고 다음날 칼라는 자기 친여동생을 죽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폴과 칼라는 학교가 끝나 집으로 가던 크리스텐 프렌치를 칼로 위협해 차에 태워 납치한 후 집으로 데려온다. 둘은 3일 동안 크리스텐을 강간하고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여 그것을 보며 성적 쾌락을 느낀다. 크리스텐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가죽 벨트로 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죽는다. 폴은 시신을 기찻길에 버렸는데 2주 뒤 경찰이 발견하지만 이 사건 역시 미해결로 남는다. 그 이후 폴은 주변에 더 이상 폭행하고 강간할 만한 여자가 없자 칼라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칼라의 어머니는 서히 폴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한다. 자신이 폭행을 당하자 크리스텐 프렌치와 레슬리 마하피의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이 남편 폴이라고 자백하고 그때까지 녹화했던 비디오를 모두 공개한다. 칼라는 레슬리와 크리스텐 사건의 살인범이 폴이라고 자백하면 형량을 10년으로 해주겠다는 사법 거래를 받아들인 것이다. 칼라가 단순 공범이 아니라 사건의 적극적인 가담자였기 때문에 경찰이 악마와의 거래에 합의했다고 대대적으로 캐나다 언론과 여론이 맹비난하였다. 그 후 태미 호몰카 실종 사건이 폴과 칼라가 합작한 강간 살인 사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형량에 2년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칼라는 12년형을 선고받는다. 폴은 체포 이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경찰을 공격했지만 칼라가 자백했고 비디오가 경찰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폴은 살인, 강간, 협박, 무기소지, 시체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킹스턴 감옥에 수감되었고 2년 후엔 위험한 범죄자라는 판결에 가석방 가능성마저도 사라졌다. 하지만 같이 범죄를 저지른 칼라 호몰카는 2005년 7월에 석방된다. 한편 칼라는 단순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 칼라와의 형량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기에 전반적으로 칼라의 주장에 기반한다. 칼라는 폴이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폴의 살인 과정에 대한 칼라의 진술은 매우 단순하고 모호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 칼라의 살인 과정에 대한 폴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폴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데도 진술의 내용에 의학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석방된 칼라는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의 중매로 그 변호사의 동생과 재혼하여 아이 3명을 낳고 잘 산다. 칼라가 출산할 때에는 산부인과의 간호사들조차 치료하길 거부했고 칼라는 개명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다. 2017년 5월 칼라 호몰카가 몬트리올에 있는 지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10대들을 연쇄살인한 범죄자가 내 아이들의 견학 인솔자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았고 희생자들의 유족을 대변했던 변호사는 칼라 호몰카가 아이들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자체가 속을 쓰리게 한다. 칼라 호몰카는 희생자의 가족들이 누리지 못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